대형 이동통신 3사 중 절반 이상은 IPTV로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해졌으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팅, 유튜브, 올레TV, LGU 플러스, SK 요즘 이렇게 방송 컨텐츠가 많죠.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넷플릭스 많이 들어봤을 거고 영화 보는 어플이라고 아실 겁니다. 웨이브, 생소하지만 인터넷 등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단어입니다. 팅, 이건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갑자기 쏟아졌지만 방송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의 시대 흐름을 알면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안테나 들어보셨죠? 요즘 10대들은 처음 보는 것일 텐데 저게 TV를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게 집집마다 있었는데요. 과거에 부산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요, 일본 방송도 수신이 되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영화를 좀 많이 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할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토요일 저녁에 일본 방송으로, 그때 늑대의 인간인가? 좀 무서웠는데 그걸 봤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어로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카노? 방송국에서 무선으로 신호를 송출을 해서 안테나로 수신을 하다 보니까 화질이나 음질은 지금에 비한다면 완전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무선 수신이 잘 안 되는 난시청 지역들도 많아서 누구나 안테나를 설치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화질, 고음질을 수신할 수 있는 케이블 TV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케이블은 대형 송신기를 가진 방송사가 아니더라도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서 케이블 방송국으로 보내면 케이블 유선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람들에게 방송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가지 채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영화를 보는 시네마 채널이나 각종 스포츠 등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지요. 케이블 이용료에 따라서 30개, 50개 이렇게 여러가지 채널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유선 방송의 전성기였습니다. 무선이란 말은 그냥 통화, 문자, 사진, 데이터 등 자료를 전달하는 수준의 3G 시대였고, 아날로그 1G, 디지털 2G,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3G까지,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 TV에서 인터넷 신호로 방송을 송출하는 IPTV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집에 보면 저런 셋톱박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TV와 연결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10대들은 저 기계가 아마도 익숙한 TV 시청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방송을 위한 일종의 컴퓨터이고 TV를 보기 위해서는 저 기계도 켜야 되는 겁니다. 리모컨도 전원이 2개죠. 여담으로 TV는 꺼지고 저 셋톱박스가 꺼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게 전기 먹는 하마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TV 꺼실 때에는 셋톱박스가 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자, 다시 제자리로 가서 이때부터 VOD라는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보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케이블 TV까지는 아날로그 신호, 즉 일방향 신호입니다. 그런데 IPTV부터는 디지털 신호이고 양방향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주문 또는 실행을 하면 그때부터 실행이 되는 방식, 그런 방식, 그게 VOD. 설명하기 전에 다음 설명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VOD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그게 지금 보셨던 셋톱박스를 통한 IPTV가 있고, 요즘 많이 듣게 되는 OTT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IPTV는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통신 3사와 전국 케이블 방송 연합으로 만든 T브로드 등 각종 IPTV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IPTV라는 것은 자신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각 회사마다 자신들 고유의 셋톱박스와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방송을 볼 수 없고 폐쇄적이죠. 통신사 또는 IP 사업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블 TV가 사라졌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케이블 방송국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T브로드라는 것을 만든 것처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케이블 방송, 지역 방송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지요. 그럼 이 IPTV도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 OTT 서비스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IPTV 시장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OTT 서비스라는 것은 IPTV와는 반대로 누군가의 네트워크망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송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인터넷 통신, 지금의 5G, LTE 이런 통신을 말하고 기타 여러가지 네트워크가 있다면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유튜브 이런 컨텐츠들이죠. 수신에 있어서 아주 개방적이고 접근이 아주 쉽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무선 통신이 유선을 넘어서는 시점인 4G, LTE 통신이 가능한 시점부터였습니다. 5G 시대가 오면 더 깨끗하고 고화질의 고음질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각종 스마트 기기들 역시 그에 맞는 발전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IPTV에서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VOD 서비스가 OTT 서비스로 분리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OTT를 어떻게든 IPTV가 안고 가야 할 텐데 집에서만 VOD를 시청할 수 있었던 플랫폼을 웨이브가 집 외에 어떤 공간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OTT를 시작했지만 넷플릭스보다 늦게 시작한 데다가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웨이브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방송국과의 문제도 역시 있지만 그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고, LG U+는 자신들의 IPTV 컨텐츠로는 이기기 힘들 것을 예상하고 넷플릭스를 자신의 IPTV에서 시청 가능하게 만들면서 넷플릭스는 U+로 큰 TV로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내었고 이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나 KT 역시 자사의 IPTV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KT는 최근 넷플릭스를 허락하였고 자사 컨텐츠도 지켜내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인지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제 대형 이동통신 3사 중 절반 이상은 IPTV로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해졌으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가지 보여드렸는데요. 방송 컨텐츠와 보는 방식들의 많은 변화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송의 시대 흐름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정리가 되시죠? 다음에도 이런 생활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왕만두 PD의 왕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